상의는 없는 겁니다. 안 낼라 했는데 안 그러면 여기 장사를 하지 마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라는 거죠. 그러면 억대 이상이 났을 건데 왜 이제 이거밖에 없냐 그거죠. 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돌직구입니다. 전통시장마다 상인들의 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는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이 상인회를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갈등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도욱 기자가 자세하게 취재를 해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전통시장의 이미지와 갈등, 진통 이런 단어들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 시장에서는 상인들 간의 몸싸움까지 벌일 정도입니다. 이 다툼의 원인도 갑질, 횡포, 횡령 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통시장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이 상인 간 갈등으로 씨름하는 전통시장의 현실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44년 전인 1974년 문을 연 중구의 중앙전통시장. 울산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연 긴 역사와 함께 점포수도 260곳이 넘어 규모로도 두 번째로 큰 울산의 대표 시장입니다. 지난달 18일 아침 중앙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장사 준비로 분주할 시간이지만 상인들의 관심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습니다. 시장 곳곳에 삼삼오오 모인 상인들이 하루 장사보다 더 신경을 쓰는 건 잠시 후에 열리는 상인회장 선거. 2명의 후보 가운데 상인들이 투표로 새로운 상인회장을 선택하는 건데 이 상인의 회장이 누가 될 것인가를 두고 시장이 완전히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동안 상인의 횡포에 질렸다는 상인들의 입에서는 험한 말이 거침없이 쏟아집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돈만 자꾸 내라 이거거든 우리 보고 바보매로. 그런 바보가 될 수는 없지. 뭐 모르고 시주한다고 그냥 자꾸 돈 줄 수는 없잖아요. 묻지 마시고 내놓으란다니까요. 이건 아니죠. 반면 상인회를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데도 일부 상인들이 공연히 트집을 잡는다는 겁니다.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 전기세도 뗄 만큼 저게 줘야 되고 남의 전기를 쓰면은 한국전력은 어디 뭐 밥 먹고 살아요? 줘야 되고 상인이 해도 집행부가 있으면 월급도 줘야 되고 뭐도 줘야 되고 저게 판촉도 해야 되고 뭐 쓸 돈이 얼마나 많아요. 시장 곳곳에 경쟁하듯 붙어있는 현수막들이 이렇게 갈라선 시장 상인들의 입장을 대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한쪽에 회장 선거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면 상인회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다른 쪽에 현수막을 겁니다. 아예 선거 공고 현수막을 비상대책위원회 현수막이 가리기도 하고 상인회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미덕이라고 모두가 입모아 말하는 훈훈한 인심과 따스한 온기는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는 전통시장. 이런 시장의 무거운 분위기는 상인회장 선거가 열리는 총회장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어수선하고 분주하고 한편으론 심각한 총회장. 촬영과 녹취가 금지된 긴장 속에서 시작된 총회는 첫 번째 안건을 통과시키며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상인회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하며 이내 소란스러워집니다. 이것으로 정관 일부 개정의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은 실랑이를 벌인 뒤 마이크를 차지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총회 무효를 선언하자 장례는 점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지금 임시총회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위임사 비대위는 다 총회 때까지 선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비대위는 상시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비대위는 운영위원회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위임한다. 회의 진행 도구인 마이크를 두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상인들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곳곳에서 고성이 계속됩니다. 십수년 동안 얼굴을 맞대고 한 곳에서 함께 장사해 왔지만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 시장 상인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상인의 선거가 매번 이렇게 갈등 속에 치러진 건 아닙니다. 아니, 이전에는 이런 갈등이 한 번도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선거 자체가 치러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윤의 자료에 나와 있는 중앙전통시장의 연혁. 2007년 서로 이웃하고 있던 중앙시장과 옥교시장의 통폐합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중앙전통시장 상인회 회장은 오직 김모 씨 단 한 명입니다. 통폐합되기 이전 시간까지 더하면 13년 동안 김 씨가 혼자 상인회장 자리를 독점해온 겁니다. 어떻게 10년 넘는 장기 집권이 가능했는지 3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 박모 씨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에는 투표도 없었어요. 처음에 지금 저 상인 신신백화점 회장분이 있었거든요. 그 양반이 저 사람 선거를 한 거예요. 요 2층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회장했는데 한 13년, 14년 될 거예요. 자기들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옆에서 만약에 이제 이발소 하잖아요. 이발소 하면 바보를 만들었거든요. 바보를. 투표란 건 없었어요. 자기들 계속 하는 거예요. 10년 넘는 장기 집권이 쉽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 자체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10년 세월 동안 회장 김 씨가 상인들의 불신을 계속 키워왔다는 점입니다. 실제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로부터는 김 씨에 대한 불만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옷가게를 하는 조모 씨는 올해 초 공용 전기료 문제로 상인회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상인회비는 시장에서 공동으로 쓰는 전기료 5,000원에 점포 크기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회비로 나뉘는데 그동안 공용전기를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상인회비 납부를 거부하자 횡포를 당했다는 겁니다. 회비 안 내는 과정에서 총무분이 어떤 그 여자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매장에서 난동을 부려가 손까지 내쫓은 적이 있어요. 이제 회비 안 낸다고 상인 회비 안 낸다고 이 상가에서 쫓아내라고. 조 씨는 상인회비를 내지 않는 것이 그런 횡포를 당할 만한 일인지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횡포 말 그대로 횡포예요. 그러니까 그 손님 있을 시간에 응감생신이 내가 빌려간 돈 내놔라도 아니고 그게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그 돈 안 내놓는다고 와가지고 장사집 와가지고 횡포 부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발 가게를 하는 김모 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10년 넘게 매달 꼬박꼬박 25,000원씩 내온 상인회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깎아달라고 했다가 욕까지 얻어먹은 겁니다. 몇천 원씩 받아도 만 원씩 안쪽에 받아도 얼마든지 돈이 남고 운영이 돼가는데 2만 원씩 받는데 나는 동의 못 하겠다. 내가 15,000원 주겠다니까는 여기서 있잖아요. 입에 개고픈 물고 내한테 상소리 하면서 있잖아요. 근데 경쟁했어요. 그래도 자기 점포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험한 일을 당하기는 해도 어쨌든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는 다 지 나와가지고 있잖아. 막 지랄지랄하며 가는 거야. 그들은 전기세를 안 받으러 오더라고. 그럴 필요가 없고 그 돈 받아가지고 전기세 남아도 억수로 많이 남는데 저거는 내 대단한 있잖아. 임원들끼리라고 모이가 천나만난 맛있는 거 청으로 돌아다니고. 하지만 노점상을 운영하는 어르신들은 회비 때문에 상인회로부터 생계까지 위협받는 서름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 전통시장 한편에서 노점을 하는 이 어르신들은 말만 노점상일 뿐 구청에 자릿세를 납부하는 정식 상인들입니다. 노점마다 불을 밝히는 전기도 노점 상인들이 직접 한전에 신청해 설치하고 다달이 전기세도 내는 개인용 전기입니다. 하지만 회장은 별도로 전기세를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액수도 지속적으로 인상됐습니다. 전기세는 15,000원 전기세는 다달이 요거 회장이 받아가는 기라 5,000원 내다가 또 조금 세월 좀 지나가지고 10,000원 냈거든. 10,000원 내다가 그래 15,000원 낸 데가 한 3년도 넘었어요. 15,000원 낸 데가. 공영전기를 쓸 일이 없는데도 1년이면 20만 원 가까이 내야 되는 돈이 부담스럽고 아까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전기도 안 쓰는데 내라 해가지고 여기 장사를 못하게 얼마나 불려댕겼는지 몰라요. 상위에서 올라오라 해가 전부 다 올라가가지고 안 낼라 했는데 안 그러면 여기 장사를 하지 마라 이거지. 회장은 있지도 않은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 월권을 행사하며 힘없는 어르신들을 괴롭혔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장사를 하고 저녁에 밤으로는 이 니아가를 다 끌고 어디로 갖다 넣으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거 못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끌고 다 치우니 막 줘버리고 하자 이래 됐는 거라. 이거 다 끌고 가라는 기라. 이거 놔두지 말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끌고 가 할머니들이. 그래갖고 확 너무 시달리다가 막 줘버려.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장사를 하러 나오지 못했는데도 밀린 회비를 한 번에 납부한 어르신도 있습니다. 아니 예고를 했으면 내가 아프다고 이래 예고를 했으면 당연히 안 받는데 내가 그냥 무작정 놀아버렸는 기라.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면 안 된대요. 네.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내가 6달 걸 15,000원씩 줬어요. 그러시구나. 법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을 사실상 협박에 가깝게 위협하다 보니 주변 상인들마저 한탄을 합니다. 저 아빠 저런 거 하면 당장 정말 전기세 안 주면 내일이라도 소방서 오면 또 이 미락금 되라고 그래 해가 되겠어. 우리 이제는 너 내가 집이 이 시간에 말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돌아다니. 그러면 저막 늙기들이 겁을 내가 덜 떨고 이란다. 상인회에 대한 상인들의 불만과 불신은 상인회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상인회는 이런 의심을 해소하는 데도 인색했습니다. 그쪽에 서류 같은 거 지금 총회라든가 이래 할 때 우리는 궁금한 점이 많잖아요. 그럴 때 전혀 있잖아요. 보여줄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의사는 아예 지금 무시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항상 일방 통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쌓이고 쌓인 불만과 불신은 상인회에 반대하는 상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고 이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돈이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비대위는 지난해 투표 없이 회장이 된 김 씨의 당선이 정관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승소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소송에 패한 김 씨가 회장직을 사임했고 그 결과 난장판으로 변한 중앙전통시장의 첫 상인회장 선거가 열리게 된 겁니다. 비대위가 현 상인회 주도의 선거를 거부한 건 회장과 상인회 임원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 있었던 한 재판의 판결문. 여기에는 상인회장 김 씨의 횡령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하면서 홍보용 현수막 대금을 부풀려 결제하고 현수막 업체로부터 대금 일부를 되돌려받은 겁니다. 국비 횡령입니다. 비대위 측은 매년 몇 차례씩 이뤄지는 국비 사업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어떤 그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한복 같은 걸 행사하는데 한복을 맞출 수 있는 그 아저씨 감사라는 사람이 이불집을 하는데 천을 또 이불이 천도 제작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또 맞췄더라고요. 그럼 또 300만 원 냈으면 300만 원 영수증 내고 비용은 200 해놓고 100을 또 나눠 먹으면 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장 김 씨는 3년 전 상인회비를 인상하면서 각종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관리 규정상 상인회비가 평균 3만 원 이상이어야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문의 결과 2015년 전국 평균 상인회비는 14,500원이었고 인정시장 등록과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비대위는 이 역시 횡령을 위해 거짓말을 동원해 임의로 상인회비를 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대위는 적지 않은 각종 거짓말과 횡령 의혹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비대위가 가장 큰 의심을 하는 건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상인회가 위탁 운영한 옥교 공영주차장 수익금의 행방입니다. 2006년 중구청은 당시 80년이던 옥교 공영주차장을 5,300만 원을 받고 상인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현재 583년으로 증축된 옥교 공영주차장의 올해 예상 수입인 15억 원과 비교해보면 당시 규모인 80년으로 연간 2억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중구청은 이듬해 위탁 사업을 재계약하면서 위탁 관리료를 1억 5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주차면 수도 130면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옥교 공영주차장의 수입으로 어림잡아 볼 때 3년간 발생한 주차장 수입은 7억 5천만 원 정도. 3년 동안 구청에 낸 위탁 관리료 3억 원을 빼도 4억 원 이상의 수입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앙전통시장의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은 4,800만 원. 이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이 당시는 정기총회도 안 열었대요. 7, 8, 9년도 정기총회 아예 안 연 거예요. 제가 왜 열받냐면 지금 돈이 이거밖에 없어요. 4,800.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라는 거죠. 그러면 억대 이상이 났을 건데 왜 이제 이거밖에 없냐 그거죠. 김 씨는 노점 상인에게 회비를 거둔 적도 없고 비대위의 의혹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비대위 핵심 인물이 자신과 자주 마찰을 빚어왔고 시장 공용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해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자신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 개인 감정으로 자기 했는 걸 무마하기 위해서 해온다 아닌 이 사람이 돈은 이 사람 갑질인 거야 이게 지금. 상인회를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동안 작성해온 회계 처리 장부를 내놓으며 사단체에서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는 곳이 없을 것이라며 떳떳하다고 밝혔습니다. 상인회 이 자료를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를 옛날에 소상공인이 아닌 시장경영진흥원에서는 우리 자료를 가지고 표본으로 삼아서 했어요. 우리 시장이 잘한다고요.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왜냐면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실제 상인회 회계 장부는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에 장부만 보관되어 있어 의혹의 핵심인 주차장 수입과 관련된 자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2011년 이후 자료도 관리 부실로 일부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0년 전에 뭐 8년 전에 9년 전에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있는 데는 다 보여준다니까요. 옛날 거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못 보여주는 거고 당신이 있는 거 없는 건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그거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는. 상인회가 모든 장부를 다 공개한다고 해도 비대위의 의혹에 어떤 해명도 되질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중구 최대 전통시장이 위기에 빠져 있지만 시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구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학교 동창회나 다를 바 없는 상인들의 사조직 문제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구청의 설명입니다. 왜 여기가 장난했고 뭐했다 그 말은 뭐하지. 그러면 상인단은 단체를 뭐 구성하고 만드는 거는 자유 아닙니까? 자유리죠. 그러면 뭐 다른 상인 이렇게 하더라도 나와야지. 당에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말은 뭐하겠다. 하지만 시장 상인회는 단순한 상인들의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전통시장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세금이 시장에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앙전통시장에도 지금까지 25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회는 전통시장 지원 사업 선정과 예산 집행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전폭적인 지원 속에 이익단체로 변해버린 상인회들은 전국 곳곳에서 횡령 사건을 끊임없이 일으켜왔습니다. 울산에서도 2013년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낸 상인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둘로 쪼개진 중앙전통시장을 화합하지 못하는 상인들의 분란만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국비를 횡령한 사람이 아무 권한도 없이 회비를 내놓으라며 상인들을 협박하고 다녔다는 증언이 나오고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 지원한 돈을 사적 용도로 썼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런 싸움과 다툼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상인회가 근본적으로는 자체 기구여야 하는데 권력기관처럼 변질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상인회가 이렇게 권력처럼 변해버린 데는 상인회가 만들어진 원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지원하기는 해야겠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시장마다 상인회 대표 역할을 하는 상인회를 만들도록 한 겁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창구이자 사업을 수행하는 이 주체 역할을 맡긴 건데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겨놓고도 정부도 지자체도 자치기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장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특별히 상인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작은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손 쓸 수 없는 갈등으로까지 커져버린 겁니다. 결국 시장 발전을 위해서 만든 상인회가 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울산 최대 전통시장인 남구의 신정시장. 없는 것 빼고 다 있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상품들이 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고 울산에서는 보기 드물게 먹거리 골목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접근성도 좋아 요일을 가리지 않고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시장입니다. 언제 찾아도 북적북적 사람 사는 온기를 느끼기 좋은 곳이지만 한 걸음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골물대로 골마있는 시장의 이면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신정시장 역대 상인회 임원들이 모인 자리. 여기 계신 분들은 뭐 1대 회장, 뭐 2대 회장, 2대 총무였나 재무였나? 총무. 총무, 1대 총무, 3대 재무, 뭐 그리고 우리 상인회 이사들. 한자리에 모인 신정시장의 역대 상인회 임원들의 입에서는 현재 상인회와 상인회장에 대한 쓴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 상인들은 하는 서로 간에 안 좋은 감정 대립 또는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돼서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들어. 지금 현재 우리 맡고 있는 6대 회장이에요. 6대 회장. 6대도 지금 하는 게 우리가 도저히 봐서는 안 되겠다. 상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상인회가 시장 내부의 편을 가른다는 겁니다. 자기 편이 아니다 싶으면 내치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만든 사람이 만드는 사람을 갖다가 내가 돈이 없어 회비 못 내겠나. 나는 고의적으로 재백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백시켜놓고 저 선거래가 회장으로 만들었으니까네 이 신정시장 화합 단계는 용납하다. 대다수거든요. 우호적이라고 생각되면 끌어들여 편을 만든다는 겁니다. 회비도 안 내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한테 호의적인 사람이 또 있어. 그런 거는 회비를 받아서 등록시켜주는 거야. 3, 4년. 그런 사람들도. 시장에 지원되는 축제 예산 같은 혜택도 자기들끼리만 독점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이번에 그 신정시장에 행복축제라고 했거든요. 지금 상인회장 하는 애가 떡집을 합니다. 그럼 자기를 기준해서 경쟁했죠. 새가 센 떡집, 자기보다 장사 잘 되는 집. 그거는 배제시키는 거야. 그다음에 자기를 이런 좀 작은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데려다가 이거 명품 떡축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상인회의 월권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엄연히 공유지인 시장 도로를 구청에 신고는커녕
주변 상인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로 노점상들에게 자리세를 받고 내줬다는 겁니다. 뭐 보행기라든지 오토바이 이런 거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저거는 그 회비를 많이 받으려고 100m 안에 한 25개 해야 되는 거라 45개 이상 끊으니까 내가 같은 점포 주인들은 문 입구도 다 막히고 통로에 뭐 솔직히 손님들이 지나가기도 불편하고. 상인의 이런 월권에 대한 불만은 결국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전에 아케이드 공사할 때 2차 부담금 낼 때 추가 부담금을 또 냈거든요. 그게 벌써 내가 알기로는 남구청에서 저거 해주라고 소금 해주라고 줬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안 주면서 자꾸 상인에 막 가입하고 저거 뭐 그거 하는데 돈 내놔라 하는데 그래서 나는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나도 상인에 탈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한 시장 안에서 함께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상인들의 하소연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직은 있을 수 없고 다른 누가 상인회장이 되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는 독선적인 운영이라며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인회가 이렇게 상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시장 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을 낭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정시장은 지난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3년 동안 진행되는데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최대 18억 원 지원됩니다. 벌써 2년차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그동안 10억 원 가까운 돈이 집행됐지만 정작 상인들은 지원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어 와가지고 저 앞에서 사무실 앞에서도 무슨 그 하고 할 거야. 그런 거 하고 며칠 전에도 뭐 나와가지고 뭐 애들하고 뭐 이거 찾기 해가 뭐 그런 거 거기 봤을 거 그런 거 하고 뭐 이벤트 비슷한 거 이런 거 조금 하고 하는 거예요. 사업 주체 가운데 하나인 상인회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상인들과의 소통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돌며 만나본 상인들은 사업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얼마를 내려오고 이런 건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 이거죠. 진짜로. 우리도 장사를 하지만 솔직히 상인회에서 뭐 돈이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하지. 네, 그러니까 상인회 회원 아니세요? 회원이어도 그런 건 얘기를 안 하던데?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 특별히 앞장서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상인회에서 회원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게 통과가 되면은 현수막을 거래되는 게 정상인데 여기 지금 거꾸로 돼 있다니까. 상인회 막 감투 있는 사람들 자기네끼리 회의하고 현수막 딱 걸어. 그리고 방송해. 그건 설리가 안 돼.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상인회의 문제는 신정시장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난해 신정시장과 함께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된 남구의 수암시장도 비슷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과 예산 관리를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파견된 사업단에서조차 세금이 아깝다는 하소연을 하는 형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통시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 4월 시행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가 지난 16년 동안 전통시장에 쏟아부은 예산은 3조 6,555억 원. 하지만 특별법 시행 이전 40조가 넘었던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2016년 21조 8천억 원으로 오히려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지역별, 시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사업과 시장의 방향에 맞춰서 그게 맞춰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기 때문에 그 차별화 방향에 맞춰서 아케이트도 그런 걸 지원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아케이트가 돼야 되고 점포 이렇게 모양이 돼야 되는데 좀 지금까지 좀 너무 좀 표준화된 획일적인 좀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 상인회에게 넘겨준 권한이 전통시장을 뒷걸음질하게 하고 상인도 소비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근본부터 달라지지 않는다면 전통시장에 쏟아붓는 천문학적 예산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많아요.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좀 열악하다 마구 하니까 안 줄 수는 없고요. 이제 공모가 됐는데 우리 식구 뭐 지방비 안 주고 못 산다 할 수는 없다니까. 우리뿐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아요. 지금 상인들에게 필요한 건 상인회가 아니라 상인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일지도 모릅니다. 상인회가 이래서 굴러가서는 안 되겠다.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상인회가 잠시나마 좀 취했으면 좋겠다. 다들 좀 상인회 문을 좀 잠가놓고 한 6개월이라도 쉬어봐야지. 이제 서로가 이렇게 하게 돼갖고 우리가 문을 다시 열자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특정 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네요. 이렇게 상인들이 서로 불신하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누가 상인회장이 된다고 해도 갈등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인의 갈등이나 상인의 횡령으로 검색을 해보면 정말 예전부터 전국 곳곳에 다양한 사례들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이 작은 권력이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시장 발전은 뒷전으로 제쳐놓은 상인회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사실 전통시장이 뒷걸음질하는 이유를 모두 다 상인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시장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상인회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상인회가 갈등을 조장하고 예산 낭비의 주범이 된다면 더 이상 존재 이유를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도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 간에 이렇게 갈등과 반복이 거듭된다면 3조가 아니라 3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도 전통시장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지가 않을까요? 우리가 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탐사기획 돌직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